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SK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일단은 차트 분석부터 먼저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좀 안 좋은 소식들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그래요. 일단 반등이 좀 나왔는데, 제가 금요일에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돌파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한 부분들은 아니다.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이 상단 부분에서 저항 부분들을 명확하게 돌파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똑똑똑 바닥인가요?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고, 네, 바닥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일단 우횡보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지 않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로 일단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돌파를 향후에 좀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돌파를 할지 우행보를 하면서 뭐 차익 실현 뭐랄까 이게 주가가 좀 조정을 또 이어갈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중을 좀 대폭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공단에서 2020년 10월 31일 이후에 3월 31일 이번에 주가를 조금 10월 이후에 주가를 좀 비중을 좀 음, 확보를 좀 했다. 그러니까 매도를 좀 시장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가 힘이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원인이 좀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수급을 보니까 국민연기금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이제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차익 실현이 좀 나아졌다. 근데 앞으로 좀 매수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을 다시 좀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다시 뭐 매수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PER이 13배 정도로 좀 낮아졌다. EPS가 주당 순이익이 19,267원까지 올라가면서 PER이 13배가 됐다. 그리고 추정치 같은 부분들도 2021년도 EPS가 26,000원 부분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진행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 EPS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되기도 하겠죠. 9배 정도 수준. 굉장히 주가 상황들은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상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왔어요. 어제 저녁에 좀 나온 뉴스들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존슨앤존슨으로 백신 교체를 했습니다. 관련주로 SK케미칼이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주가를 좀 되돌리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SK케미칼도 좀 되돌리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케미칼도 좀 이제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는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미국은 볼티모어에 있는 백신 생산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중단하고 존슨앤존슨에게 맡겼다. 자, 그래요. 일단은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민감성으로 인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알렸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할 대체지를 찾기 위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로이터 통신에서 자, 그러면 FDA 승인 신청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랄까 조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들이었는데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게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FDA 승인을 좀 해줄 생각이 좀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슈들이 또 있었죠.
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7명 사망, 공장 중단했다. 뭔 얘기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변동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면은 백신을 영국에 지난달 24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1,800만 명 가운데 30명에게서 혈전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 7명의 혈전으로 숨졌으며 22명은 내정맥 돈혈전증이 나타났다. 아직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백신 때문에 부작용인지 뭐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분명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영국 보건당국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정부가 볼티모어의 백신 생산 공장에서 자국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 제조하는 1회 접종용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까 이 얘기들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급 일정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FDA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부작용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런 FDA에서 진짜 승인을 정치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라 그런 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또 차트 흐름만 봐서는 차트 흐름만 봐서는 뭐 사실 제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죠. 좀 되돌리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하죠. 자,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좀 그래요. 이런 불확실성에도 주가가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것보다는 호재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좀 견내주는 게 훨씬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되겠죠. 뭐, 그래요.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줬는데, 주가는 조금 반영을,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지금까지 했다. 어, 그렇게 좀 재료가 소멸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시장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는 일단은 저도 이게 이 내용들이 반영이 좀 되지는 않고 있으니까 조금 성급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대비책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을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듯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돌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무리하게 확대를 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할 그런 매매를 그렇게 진행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주가 움직임들을 여기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확대는 시키지 말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한 움직임을 좀 보이기 전에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셨던 부분들, 뭐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확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추가 하락은 일단은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은 바닥이 어디인지 체크를 하는 게 또 시간적인 부분들이 또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일단 그래요 일단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 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